빠르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어여쁜 청춘이 있습니다. 작은 바느질 공방의 주인 윤슬기 씨입니다. 명상하는 느낌? 다른 생각을 하면은 바로 그게 티가 나거든요. 이 부분 만들 때 다른 생각을 했구나. 여기서 만들 때 뭔가 특히 수놓거나 그러면 화가 났구나. 이걸 수놓을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부? 자신과 꼭 닮은 아기자기한 공간에서 슬기 씨는 작품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견고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바느질을 사랑하는 슬기 씨의 느리고 아름다운 삶을 따라가 볼까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전주입니다. 내로라 하는 바느질 장인들이 모여있는 전주 바느질 골목 한 귀퉁이에 슬기 씨의 공방이 있는데요. 수십 년씩 옷을 지어온 장인들 사이에서 슬기 씨는 기특한 젊은이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슬기 씨는 어른들에게서 바느질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배우고 골목 안에 쌓인 시간의 흔적을 보면서 자신의 내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엄청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길을 이렇게 쭉 지나서 이런 데 있을까 싶은 그런 길을 찾아서 쭉 오다 보면은 또 작은 골목이 하나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땐 사실 엄청 좁은 공간인 것처럼 보이는데 딱 들어오면은 마당까지 쫙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그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도 여기에서 약간 뭔가 우연히 길을 잃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런 공간이 있었다라는 좀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어려서부터 바느질이 마냥 좋았던 소녀는 22살이 됐을 때 바느질 공방을 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기였기에 학교 공부와 공방 작업을 병행하느라 여러 번 코피를 쏟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바느질에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바느질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안정감, 또 완성된 작품을 통해 얻는 만족감 덕분이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다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차피 막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 일을 해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정말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에 대한 그 대가를 딱 받는 거라서. 바느질 공방을 연 지 어느덧 6년. 부지런히 작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 슬기 씨에겐 단골 손님이 참 많은데요. 그녀의 감각과 정성을 높이 사는 분들에 대한 슬기 씨의 애정 또한 남다릅니다. 가까운 데는 그냥 직접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우체국 가서 보내는 것보다 한 10분 정도 거리면 가서 갖다 드리면 되니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하려고 지금 저번에 면역력 떨어지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갖고 싶다. 이거 두 개 있는데 그것만 펴주세요. 너무 이쁘다. 이거 이게 저희 동생 거구나. 네. 너무 이쁘다. 이렇게 있으면 너무 이뻐요. 마음에 들어. 이 색깔을 딱 고르셔가지고 걔가 고른 거예요? 네, 왜냐면 잘 잃어버려서 화려한 걸로 해야 된다고 하셔서 이 색깔 전 처음 봐요. 이거. 핑크 너무 이뻐요. 얘랑 같은 그 라인이에요. 저는 아니요, 그냥 가세요. 나중에 오세요. 마음에 꼭 든다는 고객의 말만큼 기쁜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관계가 맺어지는데요. 슬기 씨는 자신의 바느질 작품을 통해서 정을 나누고 사람을 얻습니다.
슬기 씨는 하루에 8시간 작업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바느질을 통해 친구가 된 지인들이 함께하면 작업의 고단함도 잊게 되죠. 수빈이 울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못해서? 언니, 애들이 그 언니처럼 그 미싱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속도가 제일 천천히? 이제 안 그러면 이렇게 그 손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모르잖아 여기 온 사람. 20년 가까이 바느질을 해온 슬기 씨는 노력으로 얻은 기술을 기꺼이 나눕니다. 근데 진짜 옷을 만들어 보면은 그래도 이게 이해가 되잖아. 아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근데 안 만들어 보면은 그거를 상상을 해야 되니까 또 상상하는 거랑 직접 만들 때랑 다르니까 어렵지. 그래도 다행인 거야. 그래서 네가 점수를 잘 받았어. 제가 뭐 막 온다고 해서 딱히 막 챙겨주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왜 누가 막 찾아왔다고 해서 막 너무 그 사람한테 신경 쓰고 그러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바쁠 때는 뭐 알아서 손님들끼리 그냥 막 놀기도 하고 그냥 처음 만났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랑방?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고 있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재주를 타고난 슬기 씨는 음식 만드는 것도 즐기는데요. 바쁜 작업 시간을 쪼개 직접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많습니다. 맛의 고장인 전주에서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음식 솜씨도 수준급. 그녀는 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리는 자연 요리를 선호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깃든 밥상이 있고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고맙습니다. 근데 엄청 특별한 맛이 나는 건 아니야. 강한 건 아니야. 이거는 루비 한복 선생님이 하신 거 아니고 위에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딱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가게를 하면은 그런 걸 누가 정해주지 않으니까는 제가 정하지 않으면은 정말 다 무너지더라고요. 생활도 무너지고 일도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딱 정해진 대로만 일부러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삶의 방식을 터득해가는 당찬 청춘. 슬기 씨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상쾌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2년 전 집에서 독립한 슬기 씨는 공방과 마주한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요. 집과 공방이 코 닿을 곳에 있다 보니 예전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얻은 시간에 작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객의 마음을 읽기 위해 노력하죠. 가까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원래는 작업실하고 집이 멀었었는데 그때 그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인데도 그때는 한 20분? 그 정도였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독립한 딸이 기특한 한편 걱정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공방에 출근합니다. 어깨 너머로 딸의 일을 보고 배우다 보니 이제는 능숙한 조수가 된 어머니. 어려서부터 바느질에 빠진 딸을 응원해 주었고 어린 나이에 창업할 때도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따 자르고. 아니 이거 재단을 해야 되니까 지금 잘라야지. 이따 지금 모자부터 주문해야 돼? 이걸로 스마트폰 지갑 하나 하고 그러면은 모자하고 스마트폰 지갑하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모자를 하고 하고. 이걸로 스마트폰 지갑을 하고 오프니로 스마트폰 지갑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다리꼴 가방인데 짧은 끝. 근데 어차피 이거 지금 말해도 헷갈리니까 이거랑 그다음에 나이 들수록 둘도 없는 친구가 돼가는 엄마와 딸. 이거랑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깊어갑니다.
이게 뭔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옛날에는 바느질하는 것이 진짜 완전히 그야말로 노동인데 이거를 하는 거가 얘한테 좋을까? 건강에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근데 지가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면서 또 이게 직업으로 계속 지속 가능할까? 뭐 그것도 걱정되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6년째 접어들고 꾸준하게 잘 하고 있고 손님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바느질은 아닌 것 같아요. 선아가 와서 모델을 해주면 좋겠다. 모자. 뭐죠? 얘 맨날 머리 긴 사람이 쓴 걸 찍어서 올리니까 주로 짧은 사람이 쓴 거를. 근데 왠지 이 초록색 모자는 선아가 좋아할 것 같아. 야자수. 자 그때 저기 무주에서 할 때 그 사람 남자도 그 모자를 샀다고 했어? 여자만 샀다고 했어? 커플? 응. 둘 다. 아 남자도 이 모자 써? 응. 그래? 그분들 또 오셨어. 아 여기 오셨어. 천과 실, 바늘만 있으면 슬기 씨의 손에선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뭐 옷이나 모자는 기본, 가방과 지갑, 키홀더에 브로치까지 그녀의 작품 세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잘 어울리던데 엄청. 딱히 누군가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그저 바느질이 좋아서 하고 또 하다 보니 지금의 실력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왜 동근 씨도 그렇잖아. 동근 씨도 꽃무늬 짜잘한 거 보면 너무 귀엽다고 좋아하잖아. 아 그래도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좋은 것 같다고 주변 분들도 다 부러워하시고 처음엔 다들 이제 걱정했죠. 망할까봐 그랬는데 계속 하는 모습 보면서 주변 분들도 다 이렇게 좋아 보인다고 하시니까는 엄마도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이거를 하게 허락을 해준 게 잘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에 슬기 씨는 지금 이 순간 만족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자신의 마음과 기운을 넣어 만든 물건을 얼마에 파는지보다 누구에게 파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슬기 씨. 그 누군가에게 소용되는 물건이고 사랑받는 작품이 되기를 바라죠. 취미나 성향은 아날로그에 가깝지만 그녀도 어김없는 20대이기에 SNS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것에 익숙한데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대부분 재구매로 이어질 만큼 슬기 씨의 작품에는 은근한 매력이 있습니다. 소개방사 하시는 분들은 직접 본 적도 있으니까는 그냥 믿고 주문하시는 거고 사실은 저도 그냥 인터넷에만 보고 주문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내가 올린 거 뭘 믿고 주문하시나 싶은데 그냥 이렇게 사진들 꾸준히 올리는 거 보고 아 이 사람이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껴져주시는 것 같아요. 오래된 골목, 따뜻한 공방에 오늘도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낫죠?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 묶잖아요. 이거? 이게 조금 얇아서 어. 분위기가 이게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응, 두 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반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본 같이 그게 묶어가지고 조금 낫을래나? 이거 면으로. 근데 이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럼 그걸 해줘. 어제 오시려고 했는데 사용하는 사람의 취향과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슬기 씨의 작업 방식입니다. 꼼꼼히 작업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그녀의 장점이죠. 슬기 씨는 늘 고객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합니다. 맞아요? 거기 옆에만 아 내가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하고 물건 사고 팔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들이 이 안에서 생길 수 있구나
그리고 또 그분과 저만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또 손님들끼리 연결돼서 뭔가 새로운 그런 관계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게 재밌어요. 공방 문을 닫고 난 저녁, 슬기 씨가 검도관에 갑니다. 1년 전에 시작된 좋은 습관이죠. 정적인 일을 하다 보니 몸을 움직일 필요를 느껴 검도를 시작했는데요. 바느질과 검도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동작이 지루할 것 같지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즐기게 되죠. 1시간 반 동안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고 나면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리면서 온몸이 개운해집니다. 땀 좀 흘리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이렇게 좀 낮에 작업하는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나 피로 같은 게 좀 풀리고 건강해지고 근력도 좀 기르고 오래 작업하려면 어쨌든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는 그런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슬기 씨의 공방에선 다양한 공예품도 판매됩니다. 판매 공간을 갖지 못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대행해서 판매해 주는 건데요. 예전에 같은 어려움을 겪어봤기에 젊은 작가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고 애써 공방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겐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걸 나눌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을 보듬을 줄 아는 속 깊은 슬기 씨. 그녀의 공간이 더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일단은 제가 사서 써보고 좋은 물건들 오랫동안 봐도 정말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은 그냥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 작업이라는 게 누군가한테 소개가 돼야 또 소비가 돼야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고 그래서 나는 공간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좋은 작품들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네, 하고 있어요. 뜨거운 여름 해가 중천에 뜨면 슬기 씨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안녕하세요. 미마이 안 왔어요? 어쩐지요? 그 카레 해놔가지고 여기 가서 같이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가져오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갈게. 네네. 혹시 밥 해놓으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럼 지금 할게. 금방 하니까는. 그럼 한 10분 뒤에 오시면은 해놓을게요. 누룽지만 끓여서 점심을 누룽지요? 먹으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많이 드실 것 같아가지고 빨리 가서 말씀드리라고. 드시기 전에. 밥 해놓을게요. 알았어. 네. 좀 이따 갈게. 네. 늘 반찬을 챙겨주시는 이웃 한복점 선생님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랑 할 때는 가지 넣고 하고 카레도. 우리 솜씨도 엄청 좋은데. 모자랄 것 같아서 다른 거 더 넣었어요. 고구마랑 브로콜리랑. 드디어 고생했어. 어제 가서 제출하고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공감을 좀 이루어요. 이제 만드는 그건 이제 다르지만은 이게 바늘로 꿰매서 만드는 거 바느질 한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해도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공감을 이루는 거. 그리고 너무 착해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주 편한 관계예요. 바늘 어머니 큰 것도 또 있으실 수도 있어요. 슬기 씨의 오후는 언제나 바쁩니다. 본인 작품 만들랴, 찾아오는 수강생들 가르치랴 손이 10개라도 모자란데요. 쓰진
그녀는 바느질의 영역을 자신만의 재주로 남겨두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잘 이해해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자가 되어주죠. 마음에 드시는 데다가 앞뒤 패턴 보면서 하세요? 아니면 이거 해서 그리고 오린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그리셔도 되고 그게 더 보기 편하잖아요. 얘는 지금 동일한 패턴이 네. 중간에 식빵 빼고 식빵만. 패턴이 옆 패턴 보고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돌려서 그리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짧고 다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 자르시고 이제 계속 여기 와서 구입하실 때는 만들어 보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정성이 들어가고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들어 보고 나면은 아 이게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생각보다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업 들은 후에 제가 만든 거를 더 이렇게 막 좋게 봐주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바느질이 어떤 일인지 조금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언제나 바느질은 즐겁고 미싱 돌아가는 소리는 경쾌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가다 보면 슬기 씨도 바느질 골목 장인들처럼 성숙해 가겠죠. 좀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드는 거가 목표고, 그리고 이 동네가 오래된 그런 가게들도 많고 이런 골목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동네 지도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그려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좀 그런 이야기들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어요. 오래된 바느질 골목에서 내일의 희망을 일궈가는 슬기 씨. 좋아하는 일을 하기에 잘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그녀에게 내일은 더 즐거운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